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복습해 오셨나요? 네? 거 봐요. 제가 못한다 그랬죠?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다른 거 부탁도 안 드리고 말이죠. 인강 한 번만 보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안 나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잖아요. 어차피 밥 먹어봐야 배고픈데 뭐하러 밥 먹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밥 먹어도 또 배고프신데 뭐하러 밥 먹냐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했어도 몰라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생각으로 6개월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달을 좀 버티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도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구나. 잘못 갖고 온 줄 알았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로 보게 되면 152페이지부터 봤어요. 그렇죠? 152페이지부터 봤는데 지난주에 봤을 때 오늘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리고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 이렇게 불렀고요. 그 원인인 법률 요건에 터져봐 생기는 법률 효과, 이게 결과죠. 그 법률 효과가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 요건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그 안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행위 개념이 핵심이고, 그래서 오른쪽 153페이지 보면 법률 행위 개념,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 중에서 한 장을 넘기면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해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효력요건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요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사자는 목적이 있을 것,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목적 요건을 봤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법률의 목적이라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확정성,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불능의 개념, 원시적 불능하고 사회통념 불능 두 가지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적법성 관련해서는 법률 행위 목적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다만 강행 규정이 두 개가 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미등기 전매 행위, 요거 말씀드렸었죠. 중간 생략 등기와 결부되는 미등기 전매 행위, 이런 거 금지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전통 사찰의 주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주지로 임명하는 거, 뭐 이런 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중매매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렸고,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월세도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제가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죠? 월세를 해보신 적 있냐고. 제가 15년간 강의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때. 그래서 다른 학원 가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다른 학원 가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 월세 예를 들었더니 손을 드시지만 월세를 얻어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부처 계약을 해본 적이 있냐, 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안 나. 일주일 지났어요, 벌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불법 원인급여.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었다. 이게 법률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또는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이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불일치하는 거 이걸 따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168페이지가 있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으로 삼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이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이 170페이지 제3장 대리라는 부분입니다. 대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맛만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고 강의를 진행하다가 처음 맞닥뜨리는 거대한 산이 바로 대리입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두 문제는 나오고요. 보통 세 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리는 굉장히 양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말씀드릴 때 조문 열심히 하시자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로 조문을 외워주세요라는 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여기 대리입니다. 이 대리와 관련해서는 조문이 114조부터 조문이 시작이 됩니다. 114조부터 조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114조부터 시작되는 조문 외우셔야 됩니다. 한 30개 정도 됩니다. 예.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꾸 읽으셔가지고요. 반복해서 읽으셔가지고 거의 암기하는 수준까지 되어야만 됩니다. 조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럼 이제 대리는 일단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 해갖고 유권대리, 복대리, 묵권대리, 표현대리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 다 대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리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라는 것은 행위자가 원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고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이번 단계에서는 법률행위 그러면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 그랬어요. 법률행위 속에 계약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민법이란 건 법률행위와 같은 계약을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계약을 하긴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 바빠. 그럼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죠. 없나? 네, 표정을 밝게 지으세요. 민법 시간만 되면 인상을 벅벅 쓰세요. 일단 본인 스스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바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봤던 당사자의 능력 중에서 행위 능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은 지가 혼자 단독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사람 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게 대리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이 된 적도 있고 타인에게 대리를 맡긴 적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 이대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과 을이라는 자가 친구예요.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중국집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네. 중국집을 들어가다가 갑이 나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을이란 놈은 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시켜놓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갑한테 갑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이럴 때 갑이 나는 짜장면 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을은 가가지고 자기 음식 시키는 거 그럼 빼고 갑의 거 짜장면 시켜주겠죠. 이럴 때 갑이 먹어야 될 짜장면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 갑이 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결정을 갑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을이 갑한테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갑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을이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시킨다. 갑이 뭐 네 맘대로 시켜.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갑이 먹어야 될 걸 결정을 합니다. 짜장면이라고. 갑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중국집에 앉아있으면 짜장면이 딱 시켜져 있어. 갑이 짜장면을 먹는다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갑이 먹어야 될 짜장면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중국집 사장님한테 갑을 위해서 짜장면을 주세요라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얘죠. 갑이 짜장면을 먹겠다고 결정을 했든 갑이 을한테 맡겨갖고 을이 결정을 했든 표시는 누가 해요? 을이 합니다. 을이.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갑이 짜장면을 먹는다는 결과는 차이가 없는데 두 번째, 갑이 먹어야 될 짜장면을 을이 주문을 해줬다는 데는 차이가 없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갑이 먹어야 될 짜장면을 누가 결정했느냐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럴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나갈 때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해주세요. 없잖아. 갑이 짜장면 먹잖아. 없는데 결정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민법은 구별을 합니다. 왼쪽의 경우를 사자라고 불러요. 을을. 오른쪽을 대리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짜장면을 갑이 먹고 짜장면 값도 갑이 내죠. 다시 말해서 중국집하고 중국 음식점하고 짜장면을 주문해갖고 먹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이 둘이 계약 당사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에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정 누가 했어요, 오른쪽? 을이 했어요. 표시도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걸 대리라고. 자, 그럼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법률행위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거, 이걸 의사라 그랬어요. 그랬죠? 원하는 거, 이거를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다 그랬죠? 그런데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다시 보세요. 이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갑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원칙적으로는 갑이 짜장면을 먹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표시도 누가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되는 거죠. 왜? 좀 전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갑하고 중국집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짜장면을 갑이 결정하고 표시도 갑이 해야 되는데
이 결정과 표시를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의사결정과 표시행위를 을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나온 결과, 법률 행위하게 되면 행위한 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긴다 그랬죠. 이 결과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이 결과는. 즉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갑한테 발생해요. 을이 결정하고 을이 주문한 짜장면을 갑이 먹고 돈도 갑이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표시행위는 을이 했는데 그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생긴다? 갑한테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대리의 법적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하는 자와, 맞죠? 그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 이렇게 돼요. 분리되는 제도.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하는 사람과 그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같아야 되는데 대리라는 놈은 예외적으로 법률 행위자와 그 행위에 따른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된다. 이게 대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리의 개념을 잡았어요. 법률 행위자와 그 법률 행위에 따르는 효과 귀속자, 이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지는 제도가 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는 이렇게 음식점 들어갈 때 네가 내 거도 주문해 줘. 그랬을 때 그 주문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리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게 중국집을 들어가면서 음식을 주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결정도 을에게 알아서 주문을 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그렇죠? 얘가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 계약 당사자, 얘를 본인 이렇게 불러요. 본인. 그리고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중국집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렇죠? 중국집에 앉아갖고 음식을 주문한다는 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 이렇게 불러요. 이럴 때 본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법률 행위, 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법률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부릅니다. 대리행위. 근데 이 대리행위에 문제가 하나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갑이 화장실을 가면서 나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을이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주문할 거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 라고 만약에 갑이 말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부탁한 적이 없어. 갑이 화장실을 딱 갔다 왔어. 갔다 왔더니 을은 짬뽕을 먹고 있고 을 맞은편에 짜장면이 한 그릇 딱 놓여 있어. 그래서 갑이 물어봅니다. 너 왜 짜장면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말해. 아니야, 네 거 시켜놨어. 갑은 뭐라 그럴까요? 왜 네 맘대로 시켜놨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을이 한 이 대리 행위가, 쉽게 말하면 중국집 사장님한테 짜장면을 주문한 이 행위가 갑에게 효과가 생기려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을이 갑을 위해서 중국집 사장님한테 갑이 먹어야 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대리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의 행위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말하죠. 당연하지. 부탁을 했어야 주문하는 거지. 부탁도 안 했는데 딱 주문했다. 그러면 이거 먹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짜장면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짜장면을 내가 왜 먹어?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왜 문제가 생기는가? 갑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을은 갑을 위해서 주문을 해줘야 되잖아. 화장실 갔더니 을이 혼자 짬뽕을 처먹고 있어. 그 갑이 물어봐. 내 거는?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짝 재면서 내가 네 꼬붕이냐 자식아? 네가 시켜 먹어 자식아?
분명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지만, 부탁을 했지만 을이 대리 행위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이것도 문제가 생겨. 아,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그 효과가 완전히 귀속이 되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구나.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터잡아 뭐를 꼭 해야 되고, 대리 행위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이 대리권과 관련된 내용과 대리 행위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가 완벽해야 뭐 누구에게? 갑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법률행위 효력요건하고 결부를 시킬게요. 자,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모든 법률에게 필요한 일반적 효력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건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때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에는 특별하게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가 특별 효력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특별 효력요건.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시냐 하면 154페이지를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15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요건 중에 표가 있죠. 오른쪽에 효력요건 중에 세 번째 칸 특별 효력요건이라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행위 시 대리권의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에만 특별하게 필요한 특별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멋대로 갑이 먹을 짜장면을 주문을 해놨다면 대리권이 없이 뭐만 한 거예요? 대리행위만 하는 거죠.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170페이지 다시 맨 위에 보면 1절 유권대리가 있고 3절에 뭐가 있어요? 무권대리가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심각한 문제가 생긴지 답이 딱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을이 지멋대로 짜장면을 주문해 놨어요. 이거 갑이 먹어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 줄 필요 없지요.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어떻게 이거? 이 남는 짜장면 어떻게 돼? 이거 누가 처먹어야 돼? 을이 먹어야 되죠. 을이 먹지를 못해. 을이 먹을 의무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없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대리행위, 지금 미리 말씀드리죠. 그냥 쉽게. 대리행위라는 건 효과가 누구한테 생긴다 그랬어요? 본인한테. 대리인한테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얘한테는 효력이 안 생겨요, 효과가. 얘한테 생겨야 돼요. 근데 얘한테 생기려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얘한테도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갑의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짜장면을 주문을 해놨다면 이 짜장면은 갑이 먹을 의무도 없고 을이 먹을 의무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중국집 사장님이 먹어야 돼요. 중국집 사장님은 하루에도 막 12번씩 짜장면만 먹고 앉아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무권대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에서 규정을 해 둬야 된단 말이에요. 사소하게 음식 주문하는 이런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여지가 분명히. 이게 단순한 짜장면이라면 에이 그냥 먹어버리고 끝나면 되겠지만 이게 부동산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지멋대로 땅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덩어리가 커지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에서 규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권대리를 하기 전에 정상적인 대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를 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무권대리에서 끝이 나면 그나마 좀 나은데 표현대리라는 놈이 있어요. 머리 아픕니다 이거. 정신이 안 드는 메다로 가게 돼요. 이 표현대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순환에는 아예 표현대리 표자도 끝내지 않습니다. 이걸 꺼냈다가는 공부 포기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민법 하다 힘들면은 짐을 싼 다음에 뭘 갖고 쑥하고 마늘을 갖고 어딜 가?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왜? 사람이 좀 돼보려고. 민법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요번 순환에는 유권대리, 복대리, 무권대리까지만 개념을 잡을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리라는 게 어떤 거다? 법률 행위하는 자와 효과 귀속자가 달라지는 제도다. 그랬죠? 두 번째로 대리일에 의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170페이지에 수권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대리권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대리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살살 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유권대리, 본인이 뭐 시간이 없거나 또는 미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없어서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을 때 그 행위의 효과가 완벽하게 갑에게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대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자, 이럴 때 먼저 대리권. 뜻은 간단해요. 대리권이란 건 갑이 아니라 을이 타인이 대리인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대리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리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리권 발생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법률 규정 따위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걸 법정대리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싫든 좋든 아이의 뭐가 돼요? 법정대리인이 돼요. 아이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는. 그렇죠? 이럴 때 부모가 법정대리인이고 아이가 본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하면 본인 입장에서 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법정대리권이 발생한 것은 본인인 그 아이의 의사와는 무관하죠. 그렇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기는 대리를 뭐라고 한다? 법정대리라고 불러요. 반면에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짜장면을 주문하는 걸 이렇게 예를 확장시키면 갑이 친구 2명하고 갔어요. 을병. 화장실을 가면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더니 을병이 너 뭐 먹을래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갑은 을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병에게 부탁할 수도 있죠. 그쵸? 이럴 때 갑이 잠깐이라도 누구한테 부탁할까를 생각하다가 을에게 부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을에게 말을 해. 을 네가 알아서 주문해줘. 병에게 할 수도 있지만 갑은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결국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된 것은 본인인 갑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의사 표시에서 생긴 대리를 뭐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고 이때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킨 요 본인의 의사 표시 요거를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권행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권행위가 나왔어요.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만 잡으세요. 쉽게 말하면 갑이 누군가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정 대리권, 본인의 의사표시, 수권행위에서 임의대리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생겼어. 오른쪽 봤더니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권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범위예요.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야 네가 알아서 시켜줘 그랬어요. 을이 갑에게 뭐 먹을래 그랬더니 갑이 네가 알아서 시켜줘 그랬어요. 그리고 갑이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을은 짬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을 맞은편에 샥스핀이 시켜져 있어요. 갑이 물어봅니다.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네가 아무거나 시켜달라며. 그래서 을이 샥스핀을 떡 시켜놨어. 점심 가볍게 먹으러 왔다가 10만 원 내게 생겼어.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네가 알아서 주문해줘라고 부탁을 했죠. 이때 을은 중국집에 들어갔고 갑을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주문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쵸? 이게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범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당연히 이 범위를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갑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라고 했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아무거나 주문해 주면 돼요. 그렇죠? 샥스핀 주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갑이 아무거나라고 말하면서 단 식사부에 있는 것만, 요리부에 있는 거 말고, 중국집 가면 항상 식사부가 있고 요리부가 있죠. 갑이 딱 못을 박았어. 요리부에 있는 것 말고 식사부에 있는 것만. 그럼 을의 범위가 어디로 좁혀져요? 식사부로. 그쵸? 범위가 좁아져요. 갑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면 종류로. 그럼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럴 때 보통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문제야. 아까처럼 본인이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그랬다면 대리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죠? 여기에 제한을 가하면 가할수록 대리권의 범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네 번째로 좀 전에 샥스핀 같은 것을 마음대로 막 지가 함부로 주문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은 제한을 가하게 돼요. 식사부만, 그렇죠? 앤드 면 종류만, 뭐 이렇게 앤드 국물이 풍부한 것만 점점점 줄어들어. 이런 것들이 대리권의 범위 및 그 제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보지 마시고 그 봐봐야 지금 뭐 머리만. 자, 그럼 결국 대리라는 건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률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원인 때문에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라는 놈이 나타난다. 이때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두 번째로 대리인이 함부로, 아까처럼 막 샥스핀 같은 거 함부로 시키지 못하도록 본인이 수권 행위를 할 때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더라.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대리권을 한번 부탁을 했다 해서 갑이 을에게 짜장면을, 아니 음식을 아무거나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이놈이 주문을 해.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번 주문해 줬으면 그 다음엔 대리권은 소멸하게 될 거예요. 아, 대리권이 어떻게 소멸하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대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 중에 첫째, 대리권이라는 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됐죠? 이런 틀만 잡으세요. 그리고 한 장 살포시 넘기면 돼요.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대리 행위가 나와 있어요. 대리 행위가
자, 대리행위라는 것도 일반적인 법률 행위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법률 행위. 왜냐하면 을이라는 자는 중국집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할 때 자기 거는 그냥 주문하겠지만 갑의 거는 어때요?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혼자 덜렁덜렁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요 그래요.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은 사장님은 제가 막 이렇게 혼날 때가 좀 있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자식이 혼자 들어왔고 2개를 시켜. 그러면 2개 다 드시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아니 하나는 한 사람 또 올 거고 그 사람이 먹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겠죠. 을이 상대방과 행위할 당시에 짬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짜장면은 다른 사람이 먹을 거야 라고 표시를 했죠. 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나중에 짜장면 값을 누구한테 받게 돼요? 갑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는 걸 할 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이 행위가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상대방이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을이 아무 말 없이 짜장면 짬뽕을 2개를 딱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중국집 사장님은 저놈이 2개를 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을이 밝혀 아 짬뽕은 제가 먹을 건데요 짜장면은 친구 한 놈 다시 올 거예요. 그놈이 먹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제서야 사장님은 아하 저 짜장면 값은 좀 이따가 오게 될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갑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그걸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현명을 영어로 스마트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건 드러날 현자, 이름 명자를 씁니다. 결국 이런 뜻이에요. 을이라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 누구예요?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현명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현명은 민법 조문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써놨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명주의 개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생각하세요.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당시에 그냥 해선 안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법에서는 분명히 법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 자신행위로 봐버려요. 대리인 자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기억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것만 딱 그렇게만. 현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대리행위 하자 판단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져요. 여기를 보세요. 아까 을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약. 그런데 이 을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게 법률 행위니까 당연히 이 법률 행위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의사, 결정 및 표시, 행위를 갑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있다. 이거 판단을 누굴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요건.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이게 여기에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첫 번째 일반적 효력권.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이죠. 근데 지금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있을 때 요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 을병이 당사자예요? 갑병이 당사자예요? 갑병이 당사자죠. 을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당사자가 행위를 하는 걸 전제로 이루어진 요건인데 지금 대리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률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가 해,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대리인의 능력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가 대리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대리행위를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느냐의 문제. 대리행위를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느냐의 문제. 그와 관련된 현명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더라. 법률행위. 그러니까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대리행위도. 근데 그 일반적 효력 요건을 누가 갖춰야 되느냐? 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능력도 당사자 갑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따진다? 대리인의 능력을 따지게 되더라. 그래서 대리행위에 보면 현명주의가 있고 2번 대리행위 하자 판단의 문제라고 해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능력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런 것들이 대리행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 이게 일단 대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대리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대리권과 대리행위 두 개가 문제가 생긴다. 대리권 관련해서는 의, 발생원인, 부엄의, 제한, 남용, 소멸의 문제가. 대리행위는 그 방식 및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을의 행위가 갑에게 효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대리의 기본 틀이에요. 요 다음부터 나오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세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들을만 하죠? 네? 들을만해. 오른쪽 복대리가 나왔어요. 복대리. 복대리, 그냥 대리도 지금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복대리가 나왔습니다. 갑이요,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까 세 사람, 갑을병 셋이 식당을 들어가다가
갑이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니까 을이 뭘 주문해 줄까? 또는 병이 뭘 주문해 줄까? 그랬더니 갑이 잠깐 고민하다가 을에게 부탁을 했어. 을이 음식 고르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을의 입이 까다로워. 그래서 맛있는 걸 잘 골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저 병 저놈을 시키면 이상한 것만 시켜. 그래서 을한테 부탁을 딱 했어. 그리고 갑은 화장실을 갔어요. 자, 갑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근데 을도 식당을 들어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그래서 을도 화장실 가야 돼. 병이 물어봅니다. 어떡할까? 그랬더니 을이 야, 내 건 내가 시킬 거니까 그냥 두고 갑의 것만 네가 시켜줘. 이렇게 부탁을 해. 이 을이. 이럴 때 이 병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병을 잘 보세요. 병은 지금 을이 병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시킬 거니까 그냥 두고 갑이 먹을 것만 주문해 줘라고 을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병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을로부터. 근데 누구 걸 주문해 줘? 갑 걸 주문해 줘요. 자, 그럼 이걸 개념을 잡아봅니다. 복대리라는 건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돼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복대리. 갑은 어때요? 황당하지요?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 분명히 병이 식당에 들어가서 지멋대로 짜장면을 떡하니 시켜놨어요. 갑이 왔어요. 을이 주문한 게 아니라 병이 주문해서 갑 기분 나쁘죠? 안 나쁜가? 나쁘다고 해주세요. 갑은 심사숙고해서 을한테 부탁을 했는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왔더니 을이란 놈은 없고 병이 앉아있어. 을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갔대. 내 거 뭘 시켰냐 그랬더니 을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 그래서 자기 맘대로 짜장면을 시켜놨대. 갑 기분이 확 상해요. 분명히 자기는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을한테 부탁을 했는데 주문은 덜렁 누가 해놨어? 병이 주문해놨어요. 환장하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대리를 보게 되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대리인이 또다시 또 다른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거를 복대리인 또는 복임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을 했어요. 그렇죠? 대리인이 선임을 했고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두 번째로 갑은 을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음식을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갑을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을은 갑을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병에게 재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을이 병에게 재부탁을 하는 행위, 이거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라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라 했죠.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가 더 끼어들어요. 대리인이 이게 복대리의 뜻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수험생분들은 이상한 곤조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곤조 기억 안 나요? 네. 곤조가 있어. 무슨 곤조? 민법 강사가 외우라는 걸 죽어도 외우지 않는 그런 곤조가 있어. 1년 내내. 네. 죽어도 안 외워. 그 곤조를 버리세요. 외워야 돼. 복대리는 뜻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다. 그렇죠? 그래서 복대리 성질을 보게 되면 양가로 1번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2번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3번 이 복대리인은 항상 대리인이 선임을 하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을 한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한 해도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한 해도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번, 2번, 3번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복대리와 관련해서. 됐죠? 예? 예, 그래서 복대리 개념만 오늘 머릿속에 확실하게 받고 특징 3가지 이것만 머릿속에 딱 담습니다. 밑에 보면 복인권 유무와 책임의 범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머리 아픕니다. 안 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리의 기본적인 틀, 본인, 대리인, 상대방과 사이의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뭐가 있다? 복대리라는 게 하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 만약에 대리권이 없이 했다. 갑일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멋대로 갑의 일을 처리했다. 갑에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걸 무권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권대리. 아까 잠깐 예를 들었듯이 갑이 을에게 음식을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멋대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주위에서.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뭐 짜장면 먹고 말지 뭐, 그쵸? 예. 근데 땅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자가 땅이 있어요. 근데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갑에게는 말썽꾸러기 후레자식 아들놈이 하나 있어. 맨날 사업한답시고 아버지한테 돈 가서 말아먹는 걸 일로 하는 놈이야. 대한민국에 그런 아들들 많지요. 비정상적인 아들들 많잖아. 웃지 마시고.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땅 하나 남은 거 그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사업장 내주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땅만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쓸쓸히 돌아 나옵니다. 근데 쓸쓸히 돌아 나와서 포기하면 그나마 착한 아들이에요. 이 자식이 안 되겠다. 밤에 몰래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 집을 침입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문서, 등기부를 말하는 이제 등기필증, 아버지 신분증, 아버지 인감조장 이걸 훔쳐내. 훔쳐내서 지멋대로 위임장을 작성을 딱 해. 위임장,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위임 내용, 토지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 딱 이렇게 지멋대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꾹 찍은 다음에 아버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까지 발급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양 딱 외관을 다 갖췄어. 갖췄죠? 그리고 팔아먹어. 아버지가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 지멋대로 팔아먹었어요. 막장 드라마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후레자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후레자식이요, 원래는 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이제 무권대리하고 비교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후레자식이 3놈이 있어요. 한 놈은 이런 놈이야. 아버지 거를 서류를 훔쳐다가 지 이름으로 아예 이전 등기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는 경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는 을이 어떻게 하는 거라서요? 이 땅은 아버님 갑 땅입니다. 아버님 갑으로부터 부탁받아서 내가 파는 겁니다. 이게 대리라 그랬죠. 근데 좀 전에 을이라는 놈이 아예 등기를 지 이름으로 옮기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팔아먹는 놈. 이걸 후레자식 1이라고 합니다. 후레자식 1. 두 번째 후레자식은 후레자식이면서 건늙은 놈이 있어요. 한 20년쯤 건늙었어. 20년쯤 건늙었고 훔쳐나온 아버지 신분증에는 10년 전 아버지 사진이 붙어있어. 그리고 어쩌면 생김새가 판박이야. 그럼 이놈은 아버지 신분증을 딱 봤더니 지금 자기하고 비슷해. 구별이 잘한데 자기도. 지가 갑인 양 행세하는 놈이 있어요. 신분증을 딱 보여서 제가 갑입니다. 그래요. 그럼 상대방은 어휴 동안이시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을이란 놈이 자기가 마치 갑인 양 행세하면서 팔아먹는 놈이 있어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이게 후레자식 2입니다. 이때 후레자식 1하고 후레자식 2는 무권 대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왜? 대리 행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생기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민법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우리 아직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후레자식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권들이 그나마 요 놈이 양심이 있어서 훔쳐가지고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대신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대리행위죠. 이런 게 전형적인 무권 대리가 됩니다.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갑 어떻게 될까요? 이거 책임져요 안 져요? 아까 뭐라 했어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식은 대리행위는 했지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었기 때문에 얘한테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본인은. 만약에 등기까지 병에게 넘어가 있으면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란 놈이 이제 아버지 몰래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대리행위로 팔아먹었어. 자순을 해야죠. 일단 팔아먹고 돈을 챙겨가지고 사업을 벌리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저놈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식을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자식을 믿고 있는 갑을 바라보면서 맨날 을이 너무 죄송스러워.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있다가 자수를 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땅을 이리이리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 뚜껑 확 열리죠. 을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 후레자식 놈아 때리다 지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주고 팔아먹었냐 말이죠. 꼭 물어보죠. 드라마를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1억짜리예요. 보통 아버지 몰래 팔아먹는 을이란 놈 제값 받고 안 팔아먹죠? 7천에 팔아먹었어요. 7천만 원요. 그럼 더 맞아요. 갑은. 을은. 그런데 을이란 놈이 한참 맞다 말고 2억에 팔았는데요. 그래요. 아버지 때리다 말고 멈춰요. 때리는 걸. 그리고 괜히 때린 게 미안해져. 왜?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2배나 받았어. 그렇잖아도 땅을 팔 생각은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자식놈이 부탁도 안 했는데 어쩌지 가지고 나가서 얼마에 팔았어? 2억에 팔았어. 무권 대리행위가 있는데 무권 대리행위인데 이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니 이 을이란 놈이 아버지 자는 1억짜리를 갖다 몰래 팔아먹는데 꼭 헐값에 팔아먹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인은 본인에게 어떻다? 무효다. 무효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본인한테 어떤 경우?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 본인이 나중에 이걸 추후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걸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추인.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본인에게.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일단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현재는 무효지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174페이지 무권들이 보면 우리 교재는 그림이 많아요. 인문서가. 본인과 무권들인 상대방이 있고 왼쪽 첫 번째 박스 안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추인을 하게 되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권대리의 개념.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걸 말하는구나. 후레자식놈 생각하자. 이거 원칙적으로 어떻다? 무효다. 근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온다?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하나 나온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1교시는 봅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